오늘이 10월 23일, 가을이 깊어지니 과수마다 이파리도 한 입, 두 입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과수는 2번, 어떤 과수는 1번 월동전 방제를 하였습니다만, 마침 오늘 농장에도 들렀고 석회 보르덱 남은 것이 있어 마지막을 이 석회 보르덱으로 방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수 재배 경험이 전혀 없었을 때는 병이 생기면 그때야 부랴부랴 방제를 하였습니다. 초보 농부 눈에 병증이 보였을 때는 이미 만연되었으니 약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농약 살균제 표지를 보면 모두 발병 초기라는 말이 일색입니다. 처음은 이 말을 발병 초기부터 치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발병 초에 살균제 약으로 잡지 못하면 잡을 수 있는 약이 없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 작물이나 병이 처음 시작될 때 바로 잡아야지 이미 만연이 되면 사람도 화타나 편작도 소용없는 것처럼 더더욱 엉성한 살균제 농약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과수이나 채소이든 작물의 병방제는 가장 확실한 답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미 병이 생기면 생기는 정도만큼 데미지는 있습니다. 어떤 기막힌 약을 쳐서 딸깍 잡았더라도 열매나 잎에 이미 병원이 있는 것은 지울 수 없죠. 과수 재배 경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가 가면서 터득한 것은 어찌하든지 예방을 철저히 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도 병이 걸리면 바로 방지하여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가원에 붙어 사는 병원균 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 줄이는 데 적기는 병균이 번성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적기이긴 한데, 그때는 병원균들이 낙엽과 함께 떨어져 땅 속에 있고 일부는 나뭇가지 숲이 속에 꽁꽁 숨어 있으니 잎이 있을 때 숲이 속에 숨지 않았을 때 방제 적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월동전 방제이죠. 여기 복숭아도 상단에는 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에 묻어있던 아직 숲에 들어가기 전인 이때 방제를 해야 개체수를 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곤충이 많아야 목적하는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병균 같은 미생물도 수가 많아야 병해를 일으킵니다. 그럼 월동전 방제는 어떤 약으로 방제하는가? 이건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원래 발생한 병과 해충 위주로 해당 약제를 치는데 몇 번을 치는가는 원래 병의 발생력에 따라 치면 됩니다. 원래 유난히도 괴롭힌 병이나 해충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월동 때 숨기 전에 박멸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모두 박멸은 어려우니 몇 그루 안 된다면 낙엽도 쓸어치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가수원에서 월동 후 꽃피기 전 방제는 철저히 하면서 월동 전 방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상 월동 전에 병원균 해충 밀도를 낮추는 것이 정작 과일 열렸을 때 방제를 덜 해도 되더군요. 갈수록 병이나 해충은 늘어나니 월동 후 방제로는 그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는 월동 전 마무리 방제를 석회 보르덱으로 마치는데, 석회 보르덱은 다른 병에도 방제 능력이 있지만 세균병, 단저병, 갈반병 등에서도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원에는 자두나 매실, 복숭아 등 핵가류에서는 해마다 세균성 고무병이 발견되고 사과나무와 포도나무에서는 갈반병이 원래도 만연되었습니다. 석회 보르덱은 치료용 약이 아니고 예방제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살균력을 가진 황산구리는 병균 포자의 발생력도 억제하지만 제 경험상 발병된 곳에서도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긴 겨울 동안 병균의 포자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니 이 석회 보르덱을 마지막 방제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동전 병해충 밀도를 가능하면 많이 낮추어 다음에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 땅이나 낙엽, 숲이 사이에 숨었던 해충이나 병균이 스물스물 나올 겁니다. 그때도 월동 후 방제를 철저히 하면 그 이후 병균이나 해충 번식과 활동하기 좋은 때가 되어도 처음부터 개체수가 적으니
방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 농약을 치긴 쳐도 칠 때마다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은 정작 열매가 달려있지 않을 때 치는 게 그 점만 따져도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여기 표지에 보듯이 석회보르도액은 과수에만 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작물에도 예방제로 많이 이용되는데 특히 이 시기 양파, 마늘, 대파, 쪽파에도 찾아오는 녹균병에도 탁월하다고 하니 과일나무 월동전 방제를 할 때 이미 심어진 양파, 쪽파, 대파에도 석회보르도액 살포하였습니다. 이 석회보르도액은 오래전부터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저도 갈수록 이 약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사과 갈반병 찾아와 처음 방제하여 딸깍 그치더니 재발하였습니다. 그 뒤로 갈반병에 좋다는 온갖 약 찾아봤고 방제를 하였지만 좀처럼 낫지를 않더군요. 마지막에 석회보르도액을 진하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정말 딸깍 멈추더군요. 물론 그 전에 온갖 약 친 게 그 효과가 이때 발현된, 다시 말해 오비일학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석회보르도액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은 바로 황산구리입니다. 황산구리 속 구리의 병방제의 효과는 비단 작물에만 국한되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을 열고 닫을 때 만지는 문고리를 구리로 만들어 사용하면 병에 적게 걸린다고 하는 얘기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문고리 구리는 극약이 아니지만 보르도액의 황산구리는 극약에 속하는 것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과일 파는 많은 농가에서는 이 약이 묻은 거 친환경 약재이니 손으로 닦아내고 껍질째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환경 약재라도 먹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화학적으로 조제하지 않아서 친환경 약재로 분류된 것 뿐입니다. 친환경 말 붙인다고 극약이 안전한 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독한 약이라도 방광기가 지나면 그래도 안전한데 어디를 찾아봐도 황산구리 방광기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어쩌면 다른 농약보다 해를 더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든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든 기초적인 과학적 상식은 늘 필요합니다.